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 김동엽 관세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패스에서 지금 1차 무역영어 전담으로 하고 있고, 여러분들과 함께 1차 무역영어에 대해서 이론부터 해서 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같이 하게 될 사람입니다. 무역영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 OT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, 사실 무역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글로 일단 배우실 겁니다.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또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책이 2권이 제공이 되는데, 얇은 책은 이론서입니다. 이론서 내용들은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는 시험에 조금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. 나오는 빈도수를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총 40문제 중에서 한 3문제, 많으면 3문제고요. 적으면 뭐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,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이론 교재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거냐? 또 근데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두꺼운 책 있죠. 앞으로 법규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법규집 내용들을 기본 이론서를 같이 보셔야지만 이해가 좀 쉬우세요. 그리고 그 내용들까지 이해가 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무역영어 이론서에 대한 내용이랑 법규집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실 건데, 그 비중은 사실은 법규집이 거의 95%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법규집 내용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. 일단 책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꼼꼼하게 보느냐? 그렇게 꼼꼼하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, 아니면은 우리 시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, 우리 무역 법규집 내용 중에서 트리오라고 해요. 3개, CISG, 그다음에 인코텀즈, 그리고 UCP, 이렇게 3개가 40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보통 20문제, 뭐 적으면 18문제에서 많으면 22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, 다른 과목들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셨으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총 4과목인 거고, 이 4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이 되겠죠. 대신에 조건이 뭐냐? 과락이 없어야 되는데, 과락은 40점을 얘기를 합니다. 40점 이하를 받게 되면은 과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게 해별로 1차 과목에 대한 과락률이랑 그 다음에 합격률이 나와요. 보시면은 우리 무역영어가 과락률이 2위입니다. 이제 1위는 부동의 회계고 2위가 무역영어예요. 그래서 이 무역영어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처음에 좀 쉽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처음 들어갔을 때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. 복잡해 보입니다. 그래서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,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고요.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이죠. 그래서 처음 법을 공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. 그나마 조금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무역영어인데, 무역영어는 또 뭐가 문제냐면 분량이 다른 것들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1차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2차까지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걸 겁니다. 당연하겠죠.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 2차까지 연계해서 1차 무역영어는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시간이 많아요. 총 60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이 무역영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, 그리고 2차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1차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부터 2차 내용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면요, 훨씬 더
효율적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거고.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유사한 공부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걸 예로 갖고 와 봤는데,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내신 영어 시험 있죠. 그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 장별로 각 본문들이 들어가 있고, 이 본문 내용을 학습을 하면,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는 본문 내용하고 다르게 써져 있는 게 뭐냐라든지, 아니면 빈칸을 뚫어놓고서 이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, 동사로 올바른 것, 이런 것들 아마 문제 풀어보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법규집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내가 다 암기를 하고,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이해 그리고 암기를 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차 무역영어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 틀린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죠. 법규집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실제 문제하고 비교해 보고서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, 이제 무역 영어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아,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한다. 영어가 내 적성이 아니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. 그리고 반대로 나는 뭐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. 혹은 유학을 다녀왔다. 그래서 자신 있다.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차이가 없습니다. 이게 뭔가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아니라 무역에 대한 지식, 법규집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실력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. 물론 영어를 잘하시게 되면 해석은 남들보다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는 하겠죠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원문 내용하고 다른 걸 고르는 문제이다 보니까 원문을 다 누가 더 잘 암기하느냐, 누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느냐, 이거거든요. 그래서 뭐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오신다라든지, 아니면 영어가 너무 나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수업 시간에 이 법규집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원문이랑 그 다음에 번역문 있죠. 요거를 적절히 해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차 무역영어는 결국에는 2차 무역 실무 과목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무역영어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내용이 조금 더 추가돼요. 2차 무역 실무는. 근데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1차 때 60시간 동안 배우시는 내용에 비해서 크게 추가되지는 않습니다.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고, 거기에 더해서 이건 아예 별도 과목인데, 무역 실무, 2차 무역 실무상에서는 과목이 2개가 더 붙어요, 법이. 그래서 외환 관련된 법이랑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, 이렇게 2가지 법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. 요거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기본적으로 1차 무역 영어를 잘 공부하시면 2차 무역 실무에 무역 파트 있죠.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% 이상 커버가 됩니다.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2차 무역 실무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두께가 지금 갖고 계신 법규집 있죠. 법규집에 한 2권 정도, 2배죠. 그 2배 정도 되는 분량이 무역실무 분량이고, 그 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이랑 대외무역법에 대한 교재가 따로 나와요. 분량이 엄청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1차 할 때 잘 정리해 두시고,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무역영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